자, 안녕하세요. 저는 메슨 수학원장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회 제가 준비하면서 매번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좀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실 내용 위주로 일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머니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 대학 입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세세히 당연히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셔야겠거든요.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수시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나중에 학생이 우리 아이는 이런 전형이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입 개편안이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현 중2부터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이게 1년 차이지만은 중3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당연히 미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우리 아기에게 맞는 고등학교는 어딘지, 이 고등학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메슨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학 입시를 먼저 소개를 할 건데, 어머님들 대학 입시에 알기 전에 그 학생들 성적표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 학생 성적표를 보면 등급도 나와 있고 점수도 나와 있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들. 일단 이게 실제 고등학교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단위수란 말이 있는데, 이 단위수는 일주일 동안 하는 수업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는 4시간 수업하고 수학은 일주일에 5시간 수업했다. 당연히 좀 수업을 절하는 과목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원점수 90점, 81점이 어떻게 나왔냐? 사실 이 원점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이 아니거든요. 일단 수행평가가 들어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수행평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어머님들? 수행평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50, 40 이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목 평균이고요. 여기 표준편차라는 게 있는데, 혹시 표준편차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 표준편차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 수학을 보면은 60.8점이라는 평균이 있는데, 이 평균에서 학생들이 얼마 많이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평균이 60.8인데 모든 학생이 다 60.8점이라면 표준 편차는 빵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평균이 60.8인데 여기에 몰려있지 않고 100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20점도 있으면은 저 값이 크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어머님들. 영어하고 윤리학 사상을 볼 건데 둘 다 일단 원점수 92점, 평균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르죠. 자,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학생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평균에. 그 와중에 이 친구는 92점인 거고, 이 친구는 좀 큰데 92점을 받은 거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영어와 윤리와 사상 중에 어떤 과목을 더 잘한 거죠? 몰려있는데 92점 받은 게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어를 더 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급이 지금 현재 똑같이 2등급이 나왔지만 영어는 그래서 1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와 원점수와 평균이 같다고 해서 등급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자, 그 다음에 이 석차 등급이 있죠. 석차 등급은 이 원점수를 가지고 이 학생이 전교 237명 중에서 몇 등 정도에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급을 잠깐 보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2등급이라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점수들이 보니까 점수도 있고 등급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제 수시에서 크게 전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과부가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요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가지고 교과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사용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종합 전형에서 사용을 해요.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예. 근데 왜 저걸 교과 전형에 이걸 사용하고 종합 전형에 이걸 사용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은 등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머님들. 여기 학생 A와 학생 B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과목들을 성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1, 2, 3등급, 이 친구는 2, 2, 1등급이죠. 일단 이것만 보면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 등급만 보면. 당연히 학생 B가 더 잘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단위수를 가지고 같이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친구가 1등급인데 얘는 5단위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고, 총 단위수가 10이라서 10으로 나눈 게 이 친구의 종합 등급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하겠죠. 곱하고 10으로 나눠서. 그죠? 근데 봤더니 등급은 이 친구가 더 높아요. 한마디로 이 친구가 1등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위수가 높은 주요 과목에서 등급이 높아야지 나중에 등급이 잘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시고 등급만 보고 1등급 맞네 잘했네가 아니라 주요 과목들을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자, 그러면 아까 원점수도 한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평청구에서 시행하는 수학평가 계획안이거든요. 자, 지필고사 1차, 2차가 중간 기말인데 25%씩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50% 들어가요. 수행평가를 이 학교에서는 시험을 2번 치르고요. 서술형으로. 네, 포트폴리오, 이거는 이제 과제라든지, 그다음에 발표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25%씩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학교들마다 달라요. 뭐 30%, 30%, 40%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1차에서 94점, 2차에서 90점을 맞았다. 만약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이 친구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요.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요. 당연히 성취도 A 나와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친구가 1차와 2차 수행평가에서 15점 만점에서 13점, 12점, 2점과 3점을 깎였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5점을 깎였어요. 뭐 과제가 좀 불량했나 봐요. 근데 이 50점 만점이 수행평가는 거의 대부분 다 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논술 평가만 본다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프린트에서 뭐 이제 세 문제를 줘요. 이거에서 내겠다. 그럼 진짜 숫자만 거의 바꿔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성실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제, 발표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온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수행평가할 때 학생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는데 만약 준비가 못하겠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이 세 문제 중에 내겠다고 했는데 안 풀린다. 그럼 가져와서 꼭 질문을 해라.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이 신경 써서 요 수행평가는 좀 이렇게 신경 써야 학생들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점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만 보면 당연히 1등급이에요. 고등학교에서 평균 92점 나왔다면 1등급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25%씩 들어가니까 0.2로 곱하고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13점, 15점, 13점, 12점, 15점 했겠죠. 그럼 86점이 나와요. 자, 이 점수가 굉장히 애매한 점수예요. 당연히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때그때 시험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으면 저 점수가 당연히 1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낮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점수인데 이 친구는 2등급을 받았고요. 근데 저 점수면 2등급이 되게 아까운 점수거든요. 등급이 1등급, 2등급 요 딱 커트라인 걸린 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성취도는 A가 나왔어요. 일단 성취도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때는 모든 학교들이 성취도가 90점 이상이 A, 80점 이상이 B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취도가 학교들마다 달라요. 학교들마다. 학년들마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 할 때 난이도가 이 정도 낼 테니 이 정도 이상은 A를 주겠다. 우리는 난이도가 좀 쉬우니 이 정도 이상은 뭐 A를 주겠다. 이렇게 달라요. 점수들이. 그래서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미리 공시를 하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지금 A 등급을 기준으로 80.5를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취도도 그냥 90점 이상이 다 A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대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적표는 이제 다 보실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일단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는데 수시가 60%, 정시가 40%를 뽑아요. 일단 수시는 수능 보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하고 정시는 수능 보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해요. 이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시는 아마 내신으로 간다.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가 최저로 들어가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시 전형을 보면 일단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 근데 모두 다 내신이 반영되는데 여기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100% 논술 전형만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있죠, 다. 그래서 안양대를 보내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근데 논술형 같은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들을 보면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60%를 차지하는 이 수시에 바로 밑으로는 바로 내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가 최저로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정시에서도 수능 말고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전형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머니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설명을 하고 나면 어머니들은 우리 아기는 수시, 우리 아이는 정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나누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수시, 정시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일단. 예.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왜냐면 내신을 하려면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3년간 10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년 때 1학기 2번 해서 10번 시험을 봤는데 이 10번 시험을 모두 다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당연히 뭐 독한 친구라든지 뭐 성실도가 엄청난 친구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등급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학교에서 전교 만약 15등 정도 했다. 그러면 내신 등급을 아까 이제 계산하는 법 아셨죠? 이수단이하고. 한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전교 15등. 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교 15등 했는데 2점대 나오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1점대 찍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들. 왜냐면 이 친구가 전교 15등 했는데, 계속 만약에 그래서 전교 15등권 이상이었는데 계속 들었으면 모르는데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전교 1등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교 1등도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 1.5가 될 수도 있고요. 1.1이 될 수도 있고요. 한 1.1 정도 되면 완전 독보적인 전교 1등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외에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 성적 말고도 그 나머지 거,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뽑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는 전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신경 쓰려면 내신 잡는 게 쉽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너무 작으면은 아까 등급이 4%였잖아요. 1등급이. 4% 인원수가 너무 작다 보면 사실 또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1등을 잡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확고한 비전이란 건 뭐냐면 동기부여가 좀 돼야 돼요. 학생들이. 저도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일단 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을 물어보면 이제 자기 수준보다는 높은 학교들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내용 연속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는 수업 내용들이 연계성이 다들 있잖아요. 당연히 수학뿐만 아니라 연계성 있는 과목들이 과학도 많고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에 게 안 돼 있으면은 뒤에 건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 제공된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 키포인트가 달라요. 그럼 수업하는 중에 그 키포인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소리 높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이거 시험에 낼 거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충실한 친구들이 내신을 잘 봐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보면은 다른 과목, 중요하지 않은 과목에 수학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내용은 잘 들어라. 이렇게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수시 정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수시 정시는 수능의 단판 승부겠다. 그날 하루 본 시험 가지고 대학에 가겠다는 거고요. 이제 수시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신도 잡아야 되고 만약 학생부 종합을 하겠다면 내신뿐만 아니라 세특도 신경 써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차피 정시는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 교과인데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럼 일단은 합격을 한 게 아니라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최종 합격은 너 수능 보고 나서 그거 보고 알려줄게. 대신에 내가 제시해 줄게. 내가 이런 과목 중에 3개는 더해서 합 5가 돼야 돼. 그럼 뭐 3합 5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이제 봐서 3합 5로 맞춰야 돼. 그러니까 1, 2, 2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보통 통과된 친구들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는 맞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입학처에서도 뭐 무리하게 내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 놓은 거죠, 그냥. 놓고, 아, 이 정도는 뭐 모의고사 갔는데 난 보통 1, 1, 2는 나오던데 하다가 통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 된대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수시에서 붙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수능을 챙겨야 된다는 거 또 꼭 알고 계세요. 못 맞추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를 잠깐 볼게요. 아까 이제 수시 지원형 중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학생생활부의 교과 성적 중심으로 정량평가한다. 근데 이 정량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등급과 이수 단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신 등급과 이수 단위. 자, 그럼 이게 뭐냐? 내신 등급과 이수 단위는 그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이해되시죠? 그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뽑겠다. 그 학교의 수준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학교에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 사실 학교마다 수준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사실 내신 3등급인데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신성고 학생 상담하는데 너 학교 지필고사 몇 등급이야? 저 3등급이요.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해요. 수학 꽤 하네. 라고 판단하고요. 다른 학교다. 만약 너 학교 지필고사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 아, 수학 그냥 잘 못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없이 학교에서 잘한 친구들 뽑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주요 대학에서 이 내신 등급 커서 잠깐 볼게요. 자,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가 있는데, 자, 여기 일단은 내신 등급 컵이 다 1점대예요. 그죠? 경희대도 다 1점대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점대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점대 받는 게. 잘 해야지 정말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70% 등급 컷은 최종 합격, 최초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초 맨 처음에 붙은 친구들이 아니라 최종 합격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부 종합이었다. 학생부 교과였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었다. 못 맞춘 애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애들 다 붙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붙어서 빠져나가고, 또 붙고 해서 다 붙은 학생들의 70% 등급 컷, 상위 70%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최초합이 아니라. 한번 엄청 높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50% 등급 컷 한번 볼게요. 같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50%하고 70% 이걸 같이 보여야 되는 이유가 만약 50등급 컷 15, 1.5만 보면 50% 중간 하나가 1.5면 사실 대학은 문 닫고 가는 게 장땡이죠. 그러면 야 50%가 1.5면은 뭐 꼴찌는 한 2점대도 되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것도 몇 점 안 되죠. 그죠? 한마디로 0.1점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나중에 내신 등급해서. 이해되시죠? 당연히 주요 과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주요 과목 수학이 있죠. 다닐 수도 없고.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은 입학 사정관이 참여해서 학생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이제 세특이나 이런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까지 해서 면접까지 봐서 뽑게 되는 거예요.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점수, 표준점수, 성취도 가지고 아까 그 정주에서 이거는 뭐냐면 그 학교에서 잘한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들이라든지 뭐 외고, 예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뭐 고교 등급제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등급을 다 나눴어요. 이 학교는 3등급이어도 뽑을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블라인드 처리하죠. 고등학교를.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유리하지 않겠죠, 이제.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제 여기서 교육부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들마다 잘하는 학생들 모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을 학생들을 갈 수 있는 전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수와 표준 편차 성취도를 보겠다는 거죠. 등급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어머님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차이가 이해되시죠? 나중에 자제분들 성적표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겠다. 우리 아이는 성향상 이게 더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학종을 위한 준비를 보면 학종은 교과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일단 진로 역량이란 게 있는데 전공 과목 교과 이수 노력을 했냐. 일단은 학생부 종합은 그 학생이 그 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 생물학과를 썼는데 생물을 수강하지도 않았다.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공학과를 썼다. 기공학과는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리를 듣지 않았다?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와 그다음에 이 친구가 그 과에 알맞은 진로 탐색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학업 역량은 이제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다 세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실성, 뭐 리더십, 뭐 과제 잘해왔는지, 협력 잘하는지, 뭐 발표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다 세특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특을 잘하려면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유대감도 꽤 좋아야지 세특을 잘 써주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잘 써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팔이 안을 굽는다고 자기 이뻐하는 친구들은 잘 써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과의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싸 같은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맞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학종을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미리 정해야 돼요.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과에 가고 싶어. 그럼 그런 과에 가고 싶으면 그런 과목들도 들어야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학 요강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학종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형이 여러 가지로 막 나눠져 있어요. 학교별로. 뭐 무슨 글로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당연히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있다는 것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뭐 경시라든지 뭐 이것저것 있으면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학종은 좀 특목고나 이런 데 좀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논술 전형 잠깐 볼게요. 자, 근데 논술 전형은 논술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 위주 전형은 논술 시험 본데 이건 학교들마다 시험을 다르겠죠. 우리 학교에서 따로 시험을 봐서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논술이 많이 들어가면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하고요. 논술보다 만약에 학생부 반영, 학생부 성적은 등급이 들어가요. 요게 많이 비중이 높으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해요. 보통 논술 위주 전형이 훨씬 많아요. 자, 근데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냐면 그러니까 그 성적은 들쑥날쑥 좀 한다든지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 이과적 성향이 굉장히 짙은 학생 아니면 문과적 성향이 굉장히 짙은 학생 있죠.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 라든지 이런 거면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예전에 논술 전형 막 과학도 보고 했거든요. 막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수학만 봐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자, 그러면 논술전 합격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경희대예요, 경희대. 일단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등급을 보면은 등급이 지금 뭐 3점대예요, 3점대. 아까 경희대 학생 교과 전형 보셨죠, 그죠? 아까 1점대인 거 기억나세요? 좀 자세히 요 사이만 볼게요, 한번. 등급이 다 3점대, 2점대예요. 교과부나 이런 데는 늘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수학적 뭐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은 진짜 잘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합격자들인데 이 동그라미가 지금 붙은 학생들이고 X가 떨어진 학생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지금 내신은 5.5등급 정도 되는데 붙었잖아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수학을. 여기 보면 여기 떨어졌죠. 지금 얘는. 거의 1점대 후반인데 떨어졌어요. 수학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이과 성향이 짙은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좀 예시를 안 넣는데, 그러니까 논술 전형하면 수학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보면 그냥 수학 문제인데 난이도는 수능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뭐 경시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거기다가 보통 얘네 딸린 문제를 내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더 힌트가 돼요. 만약 이거 없이 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출발도 못 할 수 있는데 1번 보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보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게 힌트 돼서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높은데 이 친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서술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면 써볼만 하다. 노력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전형을 한번 골라봐야겠네요. 그죠? 자, 수시는 아까 3개가 있었다고 했죠. 나는 전 과목을 고르게 잘하고 3년간 기복 없이 버텨낼 자신이 있어. 난 성실한 친구야. 어떤 전형이 어울리겠어요? 학생부 교과가 어울리겠죠. 자, 이 친구는 나는 가고 싶은 학과도 정해져 있고 세특 동아리 활동 난 활동적이야. 학교 뭐 위원회 활동도 하고 나는 이런 친구야. 당연히 이것만 잘해서는 안 돼요, 어머님들. 이것만 잘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교과 성적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이런 친구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나는 기복도 있고 성적은 그닥 좋지는 않아. 하지만 계열 이어도라는 게 이과 학생들은 이과적 성향이, 문과 학생은 문과 성향이 좀 짙은 친구들, 잘한 친구들은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시를 한번 볼게요. 자,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수능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죠. 근데 수능만 잘 보면 되냐? 아니에요.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시, 정시, 난 수능만, 난 내신만 이렇게 갈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왜 아니냐면 뭐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벌써 1학년 내신이 좀 안 좋으니까 전 정시할 거예요 라고 해서 내신 기간 때 그냥 저는 수능 공부할래 막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 때. 근데 그러니까 또 내신하고 수능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에요. 수능을 잘 보려면 내신 잘 보는 애들 수능 잘 보고요. 수능 잘 보는 애들 내신도 잘해요. 예. 내신 못하는 애들 수능 잘 볼 수가 없어요. 다 연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수능 스타일의 정말 그런 문제들은 수능 30문제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6문제, 7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내신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준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도 내신 대비 때 겁나 열심히 공부할 때 이 친구는 정시, 수능 겁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면서 너는 내신 준비해라 난 놀래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안 해요 공부를 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내신 절대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둘 다 잡을 생각 해야 돼요 일단. 이해되시죠? 그럼 수능 성적표 한번 볼게요. 자, 수능 성적표로 보면은 일단 원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둘 다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인데 원전수는 없고 표준점수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수학 평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만약에 수능 평균이 60점이었다. 60점을 다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등급은 2등급이면 4%에서 11%까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4% 조금 넘어가서 2등급 받은 친구들 엄청 억울하겠죠. 아니면 12% 약간 넘어서 턱걸이로 2등급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도 점수가 다르겠죠. 그죠? 그럼 이 점수인데 똑같은 2등급이어도 이 표준 점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가 등급보다 더 정확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2등급 아니면 뭐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었다.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이다. 그럼 표준 점수도 똑같나요? 아니에요.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일수록 더 높게 나와요.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학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수학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빡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얘네들은 50점 만점에서 이렇게 표준 점수 나오고요. 100분위는 이제 이 친구 2등급인데 여기 지금 상위 93%니까 7% 정도 2등급을 했다. 얘는 5% 2등급 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좀 아까운 친구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시 컷을 잠깐 볼게요. 이제 정시를 썼다.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그럼 연대, 성대, 고대고는 이렇게 써있는데 어머니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연대 기계과가 봤더니 93.75%였다. 아까 1등급이 4%죠. 그럼 96%면 1등급 정도 하는 거죠. 근데 평균이 지금 93.75%면 일단 이 친구는 2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뭐야 2등급 얘 한 2개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2등급 2개 떠도 연대 기계과 가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이 10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시는 점수를 매겨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학교마다 총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를 보고 학교마다 다시 점수를 내요. 어떤 학교는 500점 만점, 어떤 학교는 1000점 만점 이렇게 내거든요. 거기다 가중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과는 당연히 수학에 가중치가 많이 붙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 제가 점수를 써드리면 학교마다 점수가 다르니까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 써놓은 거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 93.75%대 붙었다는 거는 이 친구가 2등급이 있는데 수학은 절대 아닐 거예요. 수학 2등급인데 연대 기과 붙은 학생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거는 2등급인데 과탐이나 다른 데서 2등급 받고 붙은 학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지금 뭐야 2등급 한 두세 개 뭐 얘는 뭐 한 세 개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2등급이 있겠지만 다른 과목에서 2등급이고 가중치 다 붙고 500점 만점 1000점 만점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능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 저는 수능의 중요성이 뭐냐면 일단 수시가 잘 안 됐을 때 최애 보루가 수능이라는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시에서 합격이나 통과가 됐는데 수능 최저가 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그걸 못 맞춘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집중주 유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대충 했다 떨어진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어머니들이 수능의 출제 범위가 수원, 수투하고 그다음에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을 하면 돼요. 이 친구들은.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보면 그냥 수학 상하 됐고 그냥 수원, 수투 이 중에 하나 이것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선행해서 수학 상하 막 대충 한 달 만에 뭐 어떤 학원들 보면 뭐 한 달 완성되는데 한 달 만에 완성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 수투만 계속 시키겠다 막 이런 어머니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어머니들. 이걸 아셔야 되고 저는 또 수학 상하가 왜 중요하냐. 저는 수능 출제 범위가요. 수원 수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도 들어가고요. 하도 들어가고 중학교 과정 다 들어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12년 동안 모든 게 다 총망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9월 고3 모의고사 13번 문항이거든요. 자, 일단 뭐 모르시죠? 예. 일단 이걸 딱 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딱 보고 이거 어디 파트야? 3차네? 그려야 되네? 아, 이거 수투 파트네. 수투예요. 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근데 수투가 이제 미적분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이거 미분하는 거 하나 쓰고 수투는 이제 끝나요. 수투는 끝나고 바로 고동상에 있는 근의 분리를 적용해야만 풀려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요, 수투는 5%, 고동상항에 있는 근의 분리가 95%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거 못 맞힌 친구들은 고동상 제대로 기억 안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고등상하부터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고등상하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일단 저희 학원에 지금 이제 재원생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말에 고등상 특강을 이제 할 거예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은 첫 시험에, 자신이 평생 맞아보지 못한 수학 점수를 받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때 대부분 다 뭐 90점 이상, 아니면 보통 다 100점이고 뭐 90점 한 번 있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첫 시험에 60점, 뭐 70점 맞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학교에서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고등상하만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학교 때 한 번 시험 볼 때 내용이 한 3, 4배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깊이는 더 깊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낸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받아보는 점수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수학 엄청 잘했는데 왜 이래요?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크게 받는 친구 많아요. 당연히 잘 받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첫 시험을 잘 보잖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 친구가 나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 가지고요. 꾸준히 잘 봐요. 진짜 그런 친구들은. 중간에 조금 삐끗했어도 아니야 나 다시 할 수 있어 이래요. 근데 첫 시험을 망치잖아요. 와, 난 안 되겠다. 벌써 난 수능 대비할래.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구동상하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준비한 건 대입 개편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대입 개편안 중에 크게 바뀐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현재 중2 학생들이에요. 내신이 원래 9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바뀌어요. 아까 1등급이 4%였잖아요. 9등급 때는. 5등급 때는 1등급이 10%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2등급이 9등급일 때 11%까지였잖아요. 근데 얘는 10%니까 2등급 거의 꼴에 빼고는 다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등급일 때 2등급은요. 2등급 거의 꼬레비 애들부터 시작해서 3등급, 4등급 중간까지예요. 4등급 중간까지. 24%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 내신 등급이 일단은 뭐 이 학생들 해상사에 없지만 이 등급 자체가 변별력이 좀 떨어지겠죠. 아까도 대학 입시 보겠지만 대학 입학처에서는 어떻게든지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꼼수를 많이 부려요. 정말 없던 전형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보면 변별력이 좀 줄어든 대신 어떻게든 이 학생을 골라내기 위해서 또 다른 전형들이 나오기 쉬워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학교 지필고사에서 논술형, 서술형을 강화하겠다. 지금 학교에서 논술, 서술형 내는 학교들도 있고요. 안 내고 올 객관식을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좀 형평성을 해서 올 객관식 내는데 이걸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수능 보겠다. 현재는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선택 2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언어 매체, 화법과 작문 뭐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수학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해되시죠? 과학은 이과생들은 과학 2개를 선택하고 문과생들은 사회과목 2개를 선택하잖아요. 이런 건 싹 다 없어지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봐요. 국어, 영어, 수학 다. 그러니까 국어도 선택이 없어요. 똑같은 시험지를 모든 학생이 보고요. 수학도 똑같은 학생이 다 똑같은 시험지를 해요. 그러면 수학은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문과 학생들, 문과 성향이 치는 학생들 미적분 하면 저처럼 다 빠져요, 그냥.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수원수투하고 현재 과정을 보면 수원수투하고 확통을 봐요. 수원수투 확통. 그럼 이거 완전히 문과 거거든요.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공대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안 하고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1학년 때 고등학교 미적분 기하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안은 예서 뭐 학교에서 뭐 미적분과 기하는 따로 시험을 보겠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건 모르겠어요. 발표돼봐야 알겠는데 아마 들어가기 쉬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탐구도 수학, 과학, 수학하고 사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수학, 사회 다 봐요. 지금은 이과 애들은 사회를 안 보고 문과 애들은 과학을 안 보잖아요. 모든 학생이 수학, 과학,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똑같은 시험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현 중2부터 하는데 우리 현 중3 학생들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요거 일단은 요 내용은 여기 저희 부원장님하고 이제 최민우 선생님인데 요 개편안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분석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자제분 중에 좀 밑에 있는 중2 이하인 자제분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논술 서술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근데 현 중2부터 낼까?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 논술형 내던 학교들은 상관없는데 안 내던 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3 애들은 다 안 보고 있다가 중2 애들 딱 들어오면 그때 볼까요? 아니겠죠. 야, 일단 현재 중2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중3 올라온 학생들 한 문제 정도는 한번 내보자 라고 시행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근데 문제 생각하면 논술형,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행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긴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저희 학원 재원생이었던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술형 데이를,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서술형 데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태라는 걸 보는데, 매일 1태 보는데, 만약에 풀이가 없으면요, 다 틀린 걸로 간주해요. 풀이 다시 써서 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아니, 저희들 문제집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풀이 안 쓴 건 제대로 채점 다 안 해주세요. 다시 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현 중3 학생들의 선배가 되겠죠. 자, 이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해 우리가 재수한다면 똑같은 과정은 다음 해밖에 없고 그 다음 해는 새로운 과정에 대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엄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와, 재수생 폭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요, 어머님들 재수생들 보면 한 70%는 한번 찔러나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한번 볼까? 뭐 바뀐다는데 요거 바뀐다니까 한번 보고 말까?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을 거기 연연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뭐 과정들이라든지 아까 뭐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 확실히 준비하면 돼요. 보통 이런 거 보면 거품경이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재수생 같은 경우가 당연히 뭐 떨어진 낙방한 친구들을 보고 아니면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보는데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수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를 좀 옮기기 위해서 뭐 반수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내가 만약 재수를 하게 된다면 자, 자기가 재수를 하게 되면 아까 수능 달라진 수능을 봐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야, 달라진 수능 보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달라진 수능이 제가 생각에 새로운 내용들을 가져온 수능을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내용. 근데 어차피 아까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면 다 밑으로 꺼져요. 거의 다 문과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난이도는 더 낮아질 게 뻔해요, 일단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냥 미적분 키 안 들어가고 확통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선택한다면 애들이 물리원, 뭐 지구학원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통합과학이니까 1학년 때 봤던 과학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 수능을 보겠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 친구들 재수했을 때 더 재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재수했을 때 이 친구한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심하다는 내용을 다 공부한 이후에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요 교고, 고등학교 분석을 좀 할 건데, 일단은 이제 분석하는 이유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분석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의 지필고사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필고사가 좀 어려운 학교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수학에서는 무의미해요. 의미가 좀 없어요. 이유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누가 저한테 지필고사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어디예요? 하면 저도 이런 학교는 어렵고요. 이런 학교는 쉽고요. 이 학교는 진짜 발로 풀어도 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뭐 이런 학교를 골라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르기가 어려워요. 학교들이 지필고사가 다 어려워졌어요. 거의 표준 상향됐다고 보시면 돼요. 상향 표준화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그 와중에 줄을 세우라면 줄을 세울 수는 있어요. 줄을 세울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들. 제가 생각에 이유는요. 쉽게 내봤자 그 학교에 학생들이 유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쉬운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 학생들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또 학교가 만약에 쉬워요. 그 학교 내신 대비 하는데 뭐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부터 좀 심화된 문제까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심화된 문제 풀지도 않아요. 선생님 우리 학교 이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요. 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저도 막상 또 그치 저게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꼭 풀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죠. 내신이야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험하는 건데 수능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수능이 안 나와요. 수능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쉽게 냈더니 애들 공부를 안 해요. 그냥. 학교에서 제가 보기엔 그걸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쉽게 냈더니 정시가 너무 안 나온다. 수능은 애들 너무 못 본다. 어렵게 내야지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렵게 되는 학교들이 점점 생기더니 지금 다 어려워졌어요. 다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는 학교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저는 일단 접근성을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러니까 근데 그 학생이 나는 정말 저기 가고 싶어 라면 보내셔도 돼요. 왜냐면 학생이 그걸 선택하면은 자기 그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난 이 학교 오고 싶었으니까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데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먼 학교 보면 등하교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나중에 다 너무 힘들어요. 그 수학 뭐 여기서 제가 좀 보충이라도 불러 좀 학교 끝나자마자 와 하면 저 끝나자마자 와도 7시에요.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줄 것도 없고 막 주중에는. 예. 근데 학업 분위기. 근데 학업 분위기는 예전에는 이것도 학업 분위기 안 좋은 학교 있나요? 네. 이 학교 안 좋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거의. 면학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학교는 제가 그래도 너 학원 있는 날 빼고 야자 빼지 말고 학교에서 야자해. 왜냐면 야자 안 하고 나와봤자 애들 뭐 놀거든요. 솔직히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마시고 수다 좀 떨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시간 다 보내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작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열심히 했다가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야자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교 야자는 절대 못해요. 왜? 너무 시끄럽대요. 뭐 이런 학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면학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비례 인원수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 여기 이 지역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너무 작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등급이 안 나올 수 있겠죠. 4% 했는데 2명밖에 없다. 그거 안에 들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정말 저 밑에 지방에는 없대요. 1등급이. 정말 너무 인원이 작아서. 뭐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취도. 아까 성취도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했죠. 기준이.
근데 보면 저도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이 학교 일부러 이렇게 했나? 성취도 A가 너무 많고 막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너무 적은 학교들도 있고. 그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대입 결과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학교에서 얼마나 보냈는지. 지금 뭐 사실 고교 등급제 이런 걸 하진 않고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상관없었는데 예전에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낸 학교에서 서울대 보낸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 역추적해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 한번 뽑아왔다가 0 아니면 안 뽑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브라인 처리하진 않는데 그래도 입학사정관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특이한 학교도 있거든요. 예. 편제가 특이하다든지 아니면 뭐 솔직히 뭐 자사고 중에 뭐 그래서 뭐 그 저기 불일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보통 수학 상하만 배우는데 1학년 때 수학 상하고 수원까지 배워요. 근데 선생님 봤는데 수원을 1학년 때 야, 이 불일고네? 얘 등급 2점 이거 그래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구분되는 학교는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부은고 볼게요. 일단 인원수 잠깐 보면은 3학년 갈수록 조금 줄어들죠? 예, 저, 그냥 뭐, 학업 포기한 친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진학률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A 성취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냥 제가 보기엔 등급 그 A, B, C, D 얘네들 어떤 그 컷이 거의 뭐, 봤을 때 등급이 나오게끔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자, 근데 일단 부은고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성고가 어렵다고 하죠. 그죠? 신성고는 제가 봐도 좀 이상한 학교고요. 신성고 제외하고 전 개인적으로 부은고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이. 지필고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과학 중점 학교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왜냐면 아까 이따 백윤고도 한번 볼 건데 시험지를 만약에 제가 부은고하고 백윤고 시험지를 가지고 저 다른 지역 선생님을 아니면 보여드렸다 만약에 이 학교 난이도 어떤가 하면 아마 백윤고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백윤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부은고를 선택했냐면 백윤고 같은 경우는 그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를 숫자만 좀 바꾸다든지 뭐 함수를 조금 변형해서 낸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힌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힌트도 없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한 세 문제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 변형해서 내요. 근데 힌트가 없는 거예요. 힌트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라 만약 과중반인 친구가 있으면 과학 같은 경우가 네 과목을 같이 해야 막 한 학년 때. 얘들 막 죽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고는 이과적 성향이 꽤 높은 친구들한테 좀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거기다가 분고는 매년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보통 20문제가 나오고요. 서술형은 2문제를 내요. 근데 서술형 2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서술형을 좀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니 이런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분고는 이 두 문항마저 서술형마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학전지장 학교라는 거 말씀드렸죠. 다음 학교 잠깐 볼게요. 도항고. 일단 인원수는 아까 봤을 때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진학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도항고가 한 4, 5년 전만 해도 평이했어요. 뭐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평이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도항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취도 A가 2%예요. 수학이. 아까 1등급이 4%였죠. 성취 A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한 15% 나오게끔 커트를 정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2%예요. 2%.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커트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실제로 지금 고3 학생 중에 동안고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목표가 이제 스카이 쪽에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 내신도 좋은 친구인데 이제 3학년 2학기 내신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죠. 중간고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중간고사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정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기말고사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기말고사 잘 봐서 1등급 받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보통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연락을 하라고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대부분 사실 잠수를 타요. 전화해봤자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친구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요. 선생님 저 몇 점 받았고요. 시험지 좀 보내봐. 그럼 잘 받네.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괜히 자꾸 전화하면 더 신경 쓸까봐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못 봤대요. 그래서 얘기해봐. 못 본 점수 일단 얘기해봐. 해서 너무 못 봤더라고요. 큰일 났다. 시험지 보내봐. 시험 딱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걔가 야 일단 실망하지 말고 나 이 시험지 봤는데 이거 어쩜 너 2등급 나올 수도 있어. 에이 어떻게 이 점수 2등급 나와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일단 결국 나와야지 알아. 네 반 중에 너보다 잘 보는 친구 있어? 몰라요. 점수는 다 몰라요. 그래요. 근데 2등급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동호가 생각보다 지금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의고사 문항 변형은 보통 한 3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20문항 중에서 2문항을 냈는데 서술형을. 이 학교도 서술형이 꽤 어려운 편이에요. 넘겨서 평총고 한번 볼게요. 평총고 이렇게 되고 대학 진학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총고는 예전 얘기니까 정말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지필고사 정말 쉬운데 요즘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졌는데 아까 동안고나 뭐 배경고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어려웠어요. 예, 많이 어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평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다 보니까 아까 내신을 잘 따서 나는 학교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전략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는 어떠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 1, 2등급 받는 애들은 굉장히 치열해요. 거기다 문제가 좀 다소 쉬운 편이니 지금 어렵긴 하지만 다소 쉬운 편이니 그 학생들한테는 이게 쉬운 거죠 일단은. 그럼 한 문제라도 틀리면 등급은 빡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저는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난 좀 내신이 좀 쉽게 내는 학교로 가서 잘 받겠다 이런 전략은 일단 저는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전략으로 간 친구들 중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정규권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정규권에 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정규 15등에도 2점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권을 좀 들었는데 그럼 거기서 막 이 정도 되면 됐겠지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대학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경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면 정말 난 전교 1등을 목숨 걸고 하겠어 계속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하시는 어머니들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학생 성향을 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18문제 보통 내고요. 2문항이 서술형인데 한 문항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하나는 한 중위권, 뭐 중이나 중상 요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적당하게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총고에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보통 2학년 때 1학기는 수원을, 2학기 때는 수투를 배우는데 한 과정을 같이 또 배우는, 두 과정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총고는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배우는데 확률과 통계를 1년 과정으로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두 과정을 배우니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두 과정을 배우는 학교들이 보면은 확통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 A, B, C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절대평가 하는데 A를 2학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쉽게는 출제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너무 그냥 뭐 대충 하겠다가는 A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부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두 과정을 내는 학교가 뭐 신성고, 뭐 우성고, 뭐 성문고, 또 하나가 인덕원고들이 있는데 2학년 때 보통 다 확통을 같이 두 과정을 해요. 이해되시죠? 다음 과정 한번 볼게요. 자, 배경고. 아까 배경고가 시험지 한번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예, 배경고가 일단 23문항을 내는데 다 객관식을 내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아까 그 뒤에 한 4문항 정도는요. 딱 봐도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에요, 다. 이 네모낭을 만약 힌트가 없으면 이 네모낭 푸는 데만 50분 더 걸릴 거야, 아마. 예. 근데 부교재라는 힌트가 있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한 문제 또 부교에서 안 낼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아예 딴 거에서 낼 때도 있고. 그리고 배경고는 앞에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요. 굉장히 좀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일단 깔아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DV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경고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학생들이 좀 강세예요. 왜냐면 남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는 뭐 신성고나 부흥고나 있는데 사실 여학생들이 좀 잘한 친구들 중에 갈 만한 학교가 많지 않아서 좀 배경고로 많이 몰려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좀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은 또 성실도 하고 수행평가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남학생들이 좀 비실비실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성취도가 A가 좀 높죠. 좀 다소 높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일단은 아마 A컷을 일부러 밑으로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성실하고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일단은 이해되시죠? 다음 학교 볼게요. 자, 배군고하고 그 다음에 모락고가 의왕에 있는 거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배군고하고 모락고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데 지필고사가 평초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다소 쉬워요. 예. 근데 이 학교도 쉽다 보니 1, 2등급, 그러니까 위에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또 치열해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 하면 등급이 빡빡 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배군고 같은 경우는 20문항 출제하고 서술형은 3문항 정도 출제를 해요. 서술형이 좀 많죠. 근데 3문항 다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모락고도 마찬가지로, 예, 뭐, 컷은 거의 뭐, 공평하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촌 지역보다는 조금 다소 쉬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2문항 출제하고 2문항에 서술형 출제하는데 서술형, 그닥 어렵지 않게끔 출제해요. 다음, 안양외고 대학 진학률 많이 높죠. 일단, 어머님들 평균 볼게요. 평균이 엄청 높죠. A 엄청 많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목고잖아요. 아까 학생들 특목고 어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잖아요. 등급이 안 좋아도 우수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일단은.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와중에 뭐 B도 있고 C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긴 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평균 높고 A등급도 많다. 아마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예. 그 다음에 이 학교는 22문항 출제하는데 모두 다 객관식 출제하고요. 예전에는 서답형이라 해서 뭐 단답형 문제를 한 8문제 막 출제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객관식으로만 22문항 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평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잘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모였고 위에 1, 2등급 갈리는 게 거의 진짜 점수대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수 하는 순간 막 등급이 빡빡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등급으로 대학 가기는 쉽진 않겠죠, 일단은. 예. 왜냐면 독보적으로 계속 전교 1등을 유지한다는 건 쉽진 않겠죠, 전교권에 드는 건. 다음 학교 볼게요. 이제 가천외고 볼 건데요. 가천외고도 뭐 당연히 그 안양외고보다는 좀 덜할지 몰라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고요. 가천외고 보면은 아까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 난이도가 그리 높진 않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이상한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용어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개념이 돼 있는지 묻는다든지 이런 특이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내는 취향들이 있는데 난이도는 크게 높진 않은데 과천외고는 수학 지필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뭐 부흥고보다 조금 낮은 수준? 요 정도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천외고와 안양외고의 수학의 지필고사를 보면은 굉장히 판이에요. 안양외고는 좀 쉬운 편, 과천외고는 많이 어려운 편. 예, 그 다음에 과천외고는 23문항 출제하고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주요 학급 분석은 끝났고요.
자, 매스1 프로그램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학생들 일일 테스트 보고 있고요. 당연히 매일 테스트 보고 있고 서술 잘 했는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실력평가, 선행 실력평가 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저는 선행도 선행인데 현행 실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자기 학년 걸 잘해야죠. 자기 학년 걸 잘해야 되는데 선행선에서 자꾸 선행만 신경 쓰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자기 학년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자기 학년 건 무조건 중학생들은 자기 학년 거 무조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하면 보통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뭐 수상을 선행한다. 그러면 보통 뒤 이어서 이 친구는 뭐 3-2를 뭐 심화나 실력으로 하고 현행 안 하는 학원들 되게 많거든요. 안 돼요. 현행은 무조건 해야 돼요. 현행은 자기 거는 놓치면 안 돼요. 자기 거는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명쾌한, 예,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다음에 오답부터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친구들이 놓쳤던 문제, 1, 2 테스트에 못 놓쳤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시험 보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 때 보통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내신 대비 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대비 때 현행, 저는 현행도 매번 다 읽고 심화, 내신 대비 교재까지 다 섭렵하기 때문에 내신 좀 안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내신에 오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 약점 모습,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틀렸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반복해서 훈련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2번에서 많게는 3번, 4번까지도 모의고사를 치러서 학생들한테 공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일단은 뭐 본 수업 진행하고 있고 저는 주말 상하 심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습실, 저희 여기 이게 자습실인데 좋죠, 어머님들.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애들이. 와서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상시 무료 개방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아침 일찍 저희도 출근하기 전이면 안 되겠지만은 나왔을 때는 와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게끔 다 개방하고 있으니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당연히 월말 모의고사 한 달에 그러니까 요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월에 그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고사의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반편성도 할 거고요. 이게 되시죠. 그 다음에 1회 학습도 계속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설명회 하면서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서 저희 학원 부원장님이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 저걸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디 학원 설명회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학원 홍보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니들이 와서 좀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예비 9일인 만큼 아까 대입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바뀌는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다음에 학교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알찬 시간 됐으면